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프린트 14번 프린트로만 이제 3시간 동안 수업을 할 거고요. 이 프린트 다음에는 사업보고서 읽기, 그 다음에 선물 거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금융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생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틀릴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선생님이 뭐 이걸 해서 주식을 해라 뭐 이렇게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 수업의 목표는 신문이나 시장을 읽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지 말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 가지고 그때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식이 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은 펀드와 ETF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금융상품의 종류는, 이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원금 손실 가능성에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이냐 비금융투자상품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돈을 절대로 잃지 않는 금융상품은 뭐 예금이라던가 적금과 같은 이제 은행에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되겠죠. 그런데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것은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잃을 수 있는 상품을 파생상품이라고 하고요. 선물 거래라던가 뭐 옵션, 스왑 등이 이 파생상품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는 선생님이 나중에 선물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증권은 주식이나 뭐 펀드, 그 다음에 채권, 이런 것들을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은 이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건데, 원금을 초과해서는 손실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주식과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주식은 여기 선생님이 뭐 주식회사에 출자한 주주의 지분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한다, 이 주식을 가진 사람을 주주라고 한다, 한 주의 가격을 주가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선생님 생각에 주식은 회사의 가치를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주식을 판매하여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자는 주가에 따른 시세 차익이나 배당금 등의 금융소득을 얻게 되겠죠. 물론 회사의 가치가 감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도 이제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 이렇게 기업의 상황이나 시장의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이제 기업의 상황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4가지 지표라던가 재무제표라던가 그런 수업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 내용을 쌤이 방금 말했는 거를 이제 한번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은 영어로는 스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약간 미국식 영어라고 하고요. 영국에서는 쉐어라고 합니다. 둘 다 쓰는 용어인데, 스탁은 이제 돈이 열리는 나무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전체적인 어떤 주식의 덩어리, 약간 덩어리를 의미하는 느낌이라면, 쉐어는 한 주를 의미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둘 다 주식이라는 용어로 쓰는 용어고, 덧붙여서 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틱탁에서 유래된 용어라고 하는데, 최소 변동 금액, 그러니까 뭐 주식이 무조건 1원씩 2원씩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뭐 100원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도 있고 500원 단위로 움직이는 주식도 있어요. 그런 최소 변동 금액을 틱이라고 하고요. 또 티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티커는 이제 이 회사의 약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볼이라고 되어 있는데, AMZN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티커가 됩니다. 애플은 AAPL, 요게 이제 이 회사의 티커가 되는 거죠. 페이스북은 FB, 이런 식으로 이제 티커가 됩니다.
주식 유통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식 시장에 회사를 상장시켜서 주식을 판매하면 회사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고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에게 직접적인 이득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본금이라는 것은 발행 주식 수에다가 액면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발행할 때 그 종이에 적혀 있는 가격, 그 액면가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오른다고 그래서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간접적인 이익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의 이미지가 향상된다던가, 그 다음에 인수합병 시 현금 말고 주식을 주고 이제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는데 주가가 높으면 적은 주식으로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이제 회사를 인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는 어떤 목적에 의해 자금을 모으는 이런 거를 이제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모아서 분산 투자하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선생님 부모님 또 이 펀드를 많이 하시는데 A씨, B씨, C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은행에 가서요. A은행, 가은행이라고 할까요? 가은행에 가서 이제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또 나은행에서 또 가입을 할 수도 있겠죠. CC도 나은행에 가서 가입을 했대요. 그러면 이 은행은 증권사에다가 이 금액을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입을 한다고 돈을 이만큼 보내주셨어요 하면서 증권사에 이제 수탁회사라고 하는데 주문을 받는 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증권사가 이런 이제 주문을 받고요. 그러면 증권사는 이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자산운용회사, 이런 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자산운용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 펀드를 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산운용사의 지시에 따라서 뭐 LG라는 주식을 사고 또 뭐 삼성이라는 주식을 사고 네이버라는 주식, 뭐 카카오라는 주식을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이익을 내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펀드의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특히 이제 어른들은 이 거의 금융 업무를 은행에서 하시기 때문에 은행에서 바로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손쉽다고 할 수 있죠.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투자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식에 관해서 이 시장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이 대신해서 투자를 해주니까 조금 더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금액으로도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대 장점이죠. 어떤 한 회사의 어떤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금전적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수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3% 정도 이렇게 내가 낸 금액에, 왜냐하면 이 중간에 은행도 판매 수수료가 있을 거고 이 자산운용사도 이제 운용비가 있을 거고 여기 또 뭐 거래 비용이 있을 거고 하니까 이 중간중간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시간적 비용도 비쌉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시장이 좋지 않아서 팔 것을 의뢰를 한다면은 이 마지막까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자 만든 것이
새로운 펀드 ETF라는 펀드입니다.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라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인덱스 펀드를,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트레이드는 말 그대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장에 상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거래 가능하도록 시장에 상장시켜 놓은 인덱스 펀드를 의미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펀드 전문 이제 펀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구성으로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수익이 괜찮을 것 같아 라면서, 이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트 가면은 뭐 햄 세트, 뭐 바스 세트, 무슨 한우 세트 이런 세트가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구성을 해 놓는 거죠. 구성을 해 놓고 이거를 이제 시장에 이렇게 진열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시장에 가서 보고 이 모임 좀 괜찮은데 라면서 얘를 한 주씩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시장에 이제 한 주씩 올라와 있으니까 얘네들을 한 주씩 이렇게 사고 팔고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에 비해서 구성이 훨씬 간단하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싸다. 1%가 안 돼요, 잘. 그 다음에 시간적 비용도 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즉각적으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비용도 거의 들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이 주식하고 펀드의 장점을 모아놓은 그런 이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당연히 펀드의 장점인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인덱스라는 말은 뭐냐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떤 한 회사의 이런 LG나 삼성이나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한 회사의 지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평균 수익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평균치를 따라간다. 그런 걸 이제 지수라고 하는데,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다라 그래서 이제 인덱스 펀드라는 말을 붙이고요. 이 지수를 추종할 때 꼭 종목의 지수를 추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코스피 전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미국 같으면 미국의 뭐 나스닥에 있는 100개 기업의 지수를 추종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원자재의 지수를 추종하게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초자산의 지수를 추종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ETF에 대한 관심이 요즘 굉장히 이제 높아져 있는데요. 이런 신문 기사를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 더 간다. 서학개미 S&P 500 ETF 풀베팅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S&P 500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라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기업 500개 기업의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ETF를 많이 산다고 하는 그런 뉴스예요. 그래서 이제 티커가 SPDRS라는 이런 ETF의 가격을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이 성장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ETF 가격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ETF가 투자한 업종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중소형 성장주들의 주가가 주춤하다 보니 이제는 여기 균형 잡혔다라는 말이죠. 균형 잡힌 투자를 원해서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전자라는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거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코스피 200 지수 ETF,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라는 이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또 ETF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더 볼까요?
액티브 ETF 8종, 한낮 한시, 진검승부 뭐 이런 뉴스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이제 4개 운용사에서 2개씩 이제 ETF를 이렇게 내놨다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은 테마가 뭐 미래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렇게 생긴 ETF를 출시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미래차죠. 미래차 관련된 ETF. 요거는 나스닥 100에 관련된 ETF. 이런 ETF를 이제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액티브 ETF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펀드가 액티브 펀드라는 게 있고 패시브 펀드라는 게 있어요. 영어 뜻을 생각해 보면 패시브는 좀 수동적인 이런 말이 있죠. 수동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패시브는 아까 코스피 200처럼 또 나스닥 100 이런 것처럼 좀 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는 내가 어떤 종목을 딱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래 자동차면 미래 자동차 관련된 그런 회사들만 딱 뽑아서 이렇게 내 펀드를 구성할 수 있는데 패시브 펀드는 뭐 S&P 500이라던가 코스피 200이라던가 나스닥 100이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를 패시브 펀드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직접 그 펀드 매니저들이 종목을 이렇게 자유롭게 구성한 이런 액티브 펀드가 인기가 많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ETF라는 게 뭔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아, 이런 용어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업에 관련된 기업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 4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